안녕하세요. 저는 도봉환경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벌레 선생님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늘 찾아가는 기후학교에 대한 활동을 하려고 나왔어요. 자, 선생님하고 이 활동지를 보면서 활동을 해볼게요. 여기 첫 페이지에 써있는 글씨 같이 읽으면서 네모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같이 시작!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현상을 뭐뭐라고 할까요? 와,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아요. 지구온난화라고 해요. 지구온난화 무슨 뜻인지 좀 이따가 다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의 대기권에 뭐뭐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가 증가하는 걸까?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네요. 지구의 대기권에서 온실가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가두어져 점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된 걸까요? 기후변화를 늦출 방법은 없는 걸지 오늘 이 활동지를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태양에서 빛이 어디로 내려찌고 있나요? 맞아요. 지구로 내려찌고 있는데 저 태양 에너지가 지구를 따뜻하게도 해주고 또 지구에 많은 생물들을 살게 해주는 고마운 에너지인데요. 저 에너지가 안에서도 갇혀 있고 밖으로도 나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간대요. 뭐 때문에 못 나가는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지구 밖으로 못 나가고 지구 안에 있네. 그리고 아까 대기권에 있었던 동글동글한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동글동글한 게 뭘까? 그게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가 대기권을 막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가 지구 밖으로 못 나가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거. 그것이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계속 더워진다면 우리도 그렇고 동물과 식물도 모두 살기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온실가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숨을 쉬거나 에너지를 태워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소의 방귀에서 나오는 조금 웃기죠. 메탄가스가 있고요. 또 비료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해서 발생되는 아산화질소 등 이런 대표적인 온실가스들이 있어요. 이런 가스들로 인해서 대기권이 막히다 보니까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150년 전이면 우리 친구들 어떤 시대인지 혹시 생각이 될까? 자, 150년 전에는 세종대왕도 이미 돌아가셨고요.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신 다음이지만 우리의 생활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때이겠죠. 소가 농사를 짓고 또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들 때 조금씩 불을 태우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지금처럼 자가용보다는 말을 타거나 대부분 걸어서 이동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많았을까요? 맞아요. 태우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은 그런데 어떤가요? 비행기나 배로 들여와서 먹고 또 우리 친구들 주변에 쓰고 있는 전기 제품들이 엄청 많죠? 컴퓨터, 테레비, 또 핸드폰, 엄마들이 쓰는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전기를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온실가스들이 배출이 돼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친구들하고 기후변화를 낱말 퍼즐을 풀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낱말 퍼즐 풀 준비됐나요?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세로 1번 풀도록 할게요. 화석 에너지를 대신하는 무공해, 무한한 미래 에너지를 일컫는 말. 말이 조금 어렵지요? 요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화석 에너지를 대신해서 화석 에너지를 태우면 계속 온실가스가 배출이 많이 돼서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지요. 공해를 안 일으키고 또 무한하다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화석 연료 우리 무한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곧 석유도 안 나올 거고 석탄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무공해 무한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지에서 시작하는 말로 갈게요. 가로 3번 같이 읽어줄게요. 환경 문제의 하나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우리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맞아요.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지구 온난화의 온자로 시작하는 세로 2번 할게요. 자동차의 매연이나 소의 방귀에서 나오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기체, 즉 가스를 일컫는 말은 뭘까요? 맞아요. 온실가스, 온실기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게 없으니까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가로 1번.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때문에 강물이 불어 범람하는 현상. 우리 요번에 비 피해가 많았지요. 그랬을 때 뉴스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맞아요. 홍수라고 하죠. 홍수. 세로 4번.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어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 농부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가뭄.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다 맞췄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로 4번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물에 잠기고 있는 섬나라. 어느 나라일까? 우리 친구들은 섬 하면 어떤 섬을 생각하나요? 제주도요? 울릉도? 그건 우리나라에 있는 섬이고요. 여기는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투발루라고 하는 섬이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섬은 작고 섬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대요. 투발루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서 어떤 섬인지 한번 찾아봐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아래 네 글자네요. 가로 5번. 재활용을 하기 위해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버리는 행동. 우리 친구들이 사는 곳에서도 대부분 이거를 실시하고 있을 텐데 맞아요. 분리, 배출. 우리 친구들이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지 수거해서 가시는 분들이 가져가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종이는 종이대로, 우유팩은 우유팩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내보내는 것도 우리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실천이에요. 가로 2번. 환경을 위한 교통수단. 가까운 곳을 이동할 때는 걷거나 땡땡땡땡땡. 5글자네요. 힌트가 대부분 바퀴가 2개가 있대요. 자전거 타기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연 등을 발생시켜 대기를 뜨겁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 세로 3번. 전기 제품 사용 후 플러그를 뽑아두는 건 땡땡을 아낄 수 있는 행동. 맞아요. 전기가 에너지죠. 전기를 아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로 5번.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 중 하나. 힌트는 식목일이에요.
맞아요. 나무를 심기예요. 나무 심는 거는 우리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유일하게 먹어주는, 흡수시켜주는 게 나무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 인해서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친구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료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더워지고 있대요, 지구가. 그건 아까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했죠. 우리 친구들 요즘 학교를 가거나 또 집에서도 항상 자가진단하고 있지요. 혹여라도 그 열이 오르면 병원을 가려고 체온을 재고 있는데 지구는 지금 100여 년 동안 0.85 정도 더워졌대요. 그러면 1도가 안 됐지만 지구가 좀 아프겠죠. 그 지구가 아픈 곳이 여러 곳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점점 확대되는 사막화, 그 다음에 북반구를 덮친 폭설과 한파, 더 추워졌고요. 또 차오르는 바닷물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살아가기 힘든 나라도 생겼고요.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도 해수면이 올라서 제주도의 해수면이 한 20cm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래종들이 국경을 넘고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전 세계의 허파인 아마존의 숲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물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나라들도 많고요. 지구온난화로 살기 힘들어진 동물과 식물들도 많아지고 있으니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겠지요.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태워서 쓰고 있는 에너지 때문이겠지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너지 이야기했지요. 에너지랑 기후변화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 이제는 좀 알겠지요.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어요. 무한하다고 했나요? 맞아요. 무한하지도 않고요. 또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바꿔야지만 기후변화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겠죠. 무서워하는 건 아니고 위험한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핵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핵을 이용해서 40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면서 그것을 보관하는 데는 10만 년이 걸린다고 해요.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힘들겠죠. 태풍이 오거나 또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해서 원전이 누출되거나 해서 많은 사고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야 지구도 나도 건강해질지 좀 더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고 또 고갈되지 않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혹시 주변에서 접한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가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 그것도 맞아요.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에너지고요. 친환경에너지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에너지인데 요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얻어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인지 무공해 에너지라고 말하는지 알아볼게요. 아까 말한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는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맞아요. 태양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로 바꿔서 쓰고 있고요. 물을 데우는 데도 쓰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예요.
태양은 고갈되지 않겠죠. 무한하겠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곳, 또 바람이 많은 곳에 세워져 있는 큰 바람개비 본 적 있지요? 맞아요.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풍력 에너지가 있고요. 또 땅의 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땅 밖하고 땅 속은 온도가 많이 차이가 있겠죠. 땅 속 온도는 잘 변하지가 않는다고 해서 그 땅의 열을 이용해서 만든 에너지가 지열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는 것도 아주 큰 에너지원이 되겠지요. 물에 떨어지는 낙차 폭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수력 에너지, 또 바닷속에 아주 깊은 속의 땅의 그 열을 이용하는 수열 에너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고 한 것처럼 그 해양에서 얻는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요. 파도가 칠 때 생산되는 파력 에너지가 있고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조력 에너지가 있고요. 바닷속과 바다 표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해수 온도차 에너지가 있대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생물을 가지고 만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를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에너지는 식물의 기름을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자동차는 석유나 경유 등을 이용하는데요. 그러면 매연이 많이 나와서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막는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많이 연구되어 있고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은 못 쓰는 물건이죠. 못 쓰는 물건을 이용해서 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아무래도 가공을 하면서 또 이산화가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덜 사용하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소 차량도 나오고 전기 차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은 아직까지 기름으로 가고 있는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소나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쓴다면 지구를 덥게 하지 않겠지요. 선생님도 꼭 수소차로 바꾸도록 할게요. 연료전지나 석탄가스, 석탄액화, 말들이 되게 어려운데요. 저런 곳에서도 고갈되지 않는 공해를 덜 일으키는 그런 에너지들을 많이 뽑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구를 뜨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에너지 절약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하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거를 좀 더 늦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진 에너지를 소중히 사용하고 만들어질 에너지를 줄이면서 지구 온난화를 좀 늦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구를 뜨겁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겠지요. 우리 실생활에서 줄일 수 있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TV 시청을 줄이는 것, 컴퓨터 사용 줄이는 것,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 사용 안 하는 가전기기 플러그 뽑기, 사용 안 하는 전등 끄기, 양치컵 사용하기, 에어컨 사용 줄이기, 냉방 온도 1도 높이기 등 이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시켜주는 나무를 몇 그루 심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실천사항 다 체크 잘 했나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나무를 심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나무를 심기는 어려우니 이런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애써야 되겠지요. 선생님은 계산을 해보니까 8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몇 그루일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내가 심은 나무가 너무 작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친구만 심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심을 거니까 이런 행동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분명히 지구가 더워지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도봉환경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방문해 주세요. 오늘 우리 이거 활동한 거 잊지 말라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지구를 온난화를 늦추는 행동이 적혀 있는 이런 예쁜 미러 버튼을 줄 거예요. 여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원 플러그, 전등 끄기, 여기에는 환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거를 선물로 하나씩 줄 테니 이렇게 가방 같은 곳에 달고 우리 친구들이 지키기로 한 약속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활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